특별위원장은 다르네. 특별하네. 여기다 그런 걸 보시면 아 근데 어차피 소개해야 되니까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민주노총에서 청년특별위원장 맡고 있고요. 이결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연금지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 그러시죠. 갑시다. 아 근데 노조에 있다 보면 그 노조원들이 또 청년특별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뭐 청년 노조원들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질문 받은 적 없어? 그 질문을 받기보다는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 맥락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제 민주노총 민주노총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잖아. 그렇지. 그리고 당장에 사실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기금이 뭐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가 사실 지금 청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공포를 부추기는 사람 또 누구인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맨날 하지. 그래서 그럼 반응이 어때? 그러면은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다 그냥 정말 소수의 학자들만 기금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나라만 안 망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한 불신, 그렇지.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고 자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그 불신이 사실은 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의 불신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더 믿는 거지. 그치? 삼성 좋아? 대한민국 싫어. 이게 맞아. 이게 이상한. 그냥 삼성은 안 망해.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은 안 망해. 이런 생각이 진짜 뭐 있는 거 같기는 해. 그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분이 사람들이 그 민주노총과 삼성 중에 뭘 더 좋아할 것 같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는 이게 밸런스 게임에 그게 안 되지. 아무튼 민주노총 주식 안 샀잖아. 그치, 우리 주식이 없지.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없어 우리.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무튼 그냥 잠깐 샜는데. 그러니까 계속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기금이 없어도 연금이 나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나는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 특히 학계에 있거나 언론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금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알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기사를 써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막 조장을 해대는 게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실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기금이 막 쌓여있고 충분히 이거를 지금의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돼서 연금을 주어야 되는 액수만큼 연금이 쌓여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이걸 보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 재원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지.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공포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전혀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인 맞아. 거야, 사실은. 맞아.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이준석, 뭐 자기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그
그치, 이제 딱 만 39세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 못 받을 것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 아니, 연금액을 절대 아닐 거야. 적어도 국회의원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얼마 받는데. 그치. 근데 마치 정말 어렵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일평생 일을 했어. 그래서 국민연금에 돈을 부었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갖고 국민연금을 받아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낮고, 그리고 실제 그 받는 금액으로도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는데 마치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는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것과 지금의 청년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 어려워질 텐데 등등등을 붙이면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건 안 맞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문제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정량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허상을 세워놓고. 그치. 이 청년들의 너네 지금 불평등을 겪게 될 거야. 너네는 차별을 당할 거란다. 그거는 다 윗세대 때문이고 윗세대가 생각 없이 뭐 어떻게 정책을 해서 그런 거고 막 이걸 개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했어야 됐고 등등등등을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치. 호도를 하는 거잖아. 그치. 사실은. 사실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그냥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적은 보험료로 시작했다가 뭐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올려왔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금 제도고 그게 뭐 후세대한테 나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게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고 나라가 발전을 하고 인프라가 더 많이 생기고 복지 제도도 더 확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토양 하에서 보험료를 내는 거니까 그 앞세대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좀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근데 그럼 너는 민주노총에서 높으신 분이잖아. 권력자잖아. 권력자라고? 그러면 그래 한 번 다시 물어볼게. 우리가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뭐야? 못 받을 수도 있는 이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점점 기금이 만약에 줄어들어. 그래서 정말로 2060년이고 뭐 그때가 돼가지고 기금이 막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 기금이 동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험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혹은 뭐 공간에서 그러면은 못 받는구나.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낼 거면은 못 받을 수 있지 진짜.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당장의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노후에 들어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이 가고 사실 청년들이 그걸 부양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계층의 문제, 어떤 세대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치. 그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항상 요구할 거거든. 우리 사회가 모두를 위한 사회여야 된다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할 거기 때문에 난 그 요구를 멈추지 않는 이상은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 되게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깊네.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럼, 높은 그런 거지. 분이시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맞아. 나는 정치인들은 못 믿는 것 같아. 난 정치인들은 그래서 진짜 이야기한 대로 청년들은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거고 이제 그걸 정치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오랜만에 진짜 연금제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만나니까 나 약간 본물 터지는 것 같은데? 뭐 이번 얘기는 뭐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나는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76명 전국 청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정말 지역별로, 성별로, 나이별로 진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었는데, 하나 공통점은 자기 부모님을 버릴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야. 아, 나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니까 내 아이 낳는 건 포기하겠다. 오히려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지금 뭐 저출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망할 것 같다. 막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 그래. 응.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이 연금개혁, 연금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청년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맞아. 라고 표현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치. 그것이 청년 세대 스스로의 불평등을 자초했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맞아. 근데 사실은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그것과 연금 문제가 뭔 상관이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연금만 상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지. 비단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각종 제도가 지금은 4천만,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각종 인프라 제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든 인구에 맞춰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 그치. 그걸 관리해내는 게 국가의 책임인 거고. 그치.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견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거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재난사태 이렇게 표현할 것도 아닌 거지 사실. 이미 예견되고 있는 변화인 거고,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정치권과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제도의 변화, 그것을 우리는 지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실제 우리 현실에, 그게 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나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일단 기금고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해야 될 게 있어. 뭘 여기 해야 돼? 오면 우리가 지금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야 돼. 아, 그래서 귀엽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해야 돼. 오케이. 준비됐어? 뭐 어떻게?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